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1999년에 설립돼서요,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패키징용 접합 소재인 솔더볼과 또 페이스트 중심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입니다. 솔더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솔더볼은 반도체 패키징 연결 단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27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 당기순이익 1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227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살펴볼 공시는 뭔가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회사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는데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한 내용이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처분 예정 주식수는 138만 123주. 대상의 주식 가격은 19,516원입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전체 269억. 종가 기준에서 한 19,516원 할인율을 모두 반영한 수치인데 269억 원에 해당되는 138만 주의 처분 소식을 밝힌 겁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1월 17일 오늘이죠. 오늘 이 시간에 거래가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나면 시간에 단일가 해서 좀 거래가 되겠다는 거고, 처분 방법입니다. 시간에 대량 매매. 시간 오늘 이제 정규장이 끝나고 매매 거래 체결을 하겠다. 처분 전 자기 주식 보유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타 주식에서 112만 주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취득한 25만 9,610주. 자, 전량 처분인데요. 지금 112만 주에 25만 주니까 기타 취득은 회사가 기존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요건을 갖고 있던 거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취득했다는 건 이후에 주주 이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 취득한 이 지분을 좀 의미합니다. 회사의 이익금 안에서 자사주를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취득했다는 주식이 25만 9천 주인데, 전체적인 어떤 비율은 이 비율을 좀 나눈 것 뿐이지 138만 주 모두를 이 처분하게 되는 거죠.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왜 파는 건가? 지금 처분 대상자별 이 대상자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리고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이 각각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내용을 좀 더 보면 지금 용도는 좀 안 나와요. 여기 있죠. 처분 목적입니다. 설비를 증설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이다. 즉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회사의 설비를 늘리고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좀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공시가 되겠네요. 네,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공시 보고 왔는데요. 근데 자사주가 단기에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는 궁금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런 거죠. 회사가 회사의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유통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 자기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유통 차원에서는 오히려 물량의 어떤 부담감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지금 결코 뭐 적지 않은 지분이 시장에 만약에 풀린다, 당장에 풀린다면 호가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들의 이력을 좀 보면,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오늘 이 처분 대상의 가액은 한 19,500원. 그리고 이 취득한 당사자가 자산운용사예요. 지금 자산운용사가 취득을 했다는 것은 종가 14일 종가의 할인율 4.8%를 적용한 금액으로 좀 취득한 이 금액을 당장, 자, 지금 호가를 좀 잠깐 볼까요? 지금 19,300원입니다. 19,300원인데 이 회사가 지금 19,300원이면 오히려 더 고가의 매수를 하게 되는 셈인데, 자, 이거를 지금 뭐 100원, 200원 먹겠다고 인수를 했을까? 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산운용사 포트 안에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향후에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고려해서 좀 매수한 것이 아닌가. 대량의 주식을 블록 매수를 좀 했다는 것은요, 오히려 당장의 주가의 어떤 차익 이익보다는 향후 지금 이 덕산 하이메탈의 어떤 이 실적 부분이 올해 좀 상당히 좀 좋았다는 거죠.
실적 좀 보면은 627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54억, 당기순이익 186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소폭의 어떤 영업이익 증감 효과는 좀 있었지만 네. 매출액 부분에서는 좀 크게 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가 선투입되는 어떤 이 고정비들의 지출은 좀 늘어서 수익 지표에서는 크게 뭐 증감 요인은 좀 없었지만 매출액의 어떤 극대화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이 덕선 하이메탈의 어떤 매수 요인을 좀 고려했을 때 충분히 자사운용사에서 포트를 좀 편입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이제 확인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패키징 기판 업황이 매우 좋잖아요. 패키징용 집합 소재인 이 솔더볼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이 네. 솔더볼이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이 제품인데 네, 장점은 좀 뭐냐면 마이크로 솔더블이라고 해서 이제 초미세입니다. 초미세 정밀 솔더블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데 이 수요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어떤 확대되는 또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어떤 실적적 요인을 보면은 네. 잠깐 좀 분기 보고서부터 보고 올게요. 네. 좀 같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보도록 분기 보고서 하겠습니다. 11월 15일자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이 회사의 최근의 매출 포지션을 좀 보면 네, 전체 최근 연결 3분기 기준에서 보면 덕선 하이메탈의 이 솔더블 파우더웨이 매출 비중이 전체 74%입니다. 지금 반도체 패키징용의 어떤 공정 소재로 좀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금 내용이 통상적으로 여기 볼 건 아니죠.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주력 매출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스텝스펙 코리아, 시그네틱스 같은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으로 모두 좀 납품되고 있는 흐름이고 매출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어떤 보면 수출 비중은 좀 감소하고 있지만 내수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고 자 이런 요인을 봤을 때 지금 국내 어떤 이 적용 요소에서는 상당수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솔더블에서 마이크로 솔더블로 좀 이 시장은 좀 이전되고 있고 이 부분이 증권가에서도 사실 예측했던 부분이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까지 성장이 예상된다고 그런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주목되는 포인트는 이번 자사주로 어떤 취득한 이유가 상당수 이 장에서 네.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 자사주를 좀 취득했던 이 자산운용사의 어떤 판단은 2022년도에 올해 주가보다 2023년도, 2023년도까지 성장이 예상될 수 있는 즉 성장의 어떤 요인으로도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네, 성장의 요인으로도 또 매수 포인트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수한 자회사 덕산 랩코어스의 실적 인식이 또 올해 본격 반영이 된다면 덕산 하이메탈의 실적이나 성장도 더 양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알려진 이 덕산 랩코어스는 방산업체입니다. 최근에 네. 누리호와 나로호에 항법 장치를 좀 개발해서 좀 탑재한 이력이 좀 있고 네. 전체적인 어떤 기별 매출액은 한 연간 한 300억 원 정도의 부가 매출을 좀 형성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항법 장치 이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력도 좀 갖출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이 솔더블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 구도로 좀 확정된 만큼 방산업체의 어떤 이 사업 외에는 자율주행 또는 이 차량용 모빌리티 사업까지 좀 연계해서 자 반도체 부분과 모빌리티의 어떤 연계 선상에서는 사업이 충분히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5월에 인수한 덕산 랩코스의 어떤 인수 의향 부분인데 지금 여기 분기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용 접합 소재인 솔더볼과 페이스트를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난 5월이었죠. 사업 다각화의 목적으로 방위산업 전문 기업인 덕산 랩코스의 지분 59.9%를 작년 3월에 취득했고 항법 기술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뿐만이 아니고 우주항공, 5G, 자율주행 등의 기술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 3월에 인수 취득한 이 회사 자회사 편입은 됐고 올해 네. 1분기 실적 인식은 가시화가 될 거예요.
연간 3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인식, 매출 인식 효과가 좀 있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주력 사업 이외에 이 사업을 아까 나왔던 힌트적인 부분에서 5G, 자율주행까지 좀 더 이 접목시켜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해 간다면 성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 덕산 랩코어스의 실적이 덕산 하이메탈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세요. 네, 지금 일봉상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사실 이 덕산 하이메탈 네. 실적적인 어떤 기반 효과로 인해서 점진적인 어떤 주가는 사실상 우상향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보여왔던 네. 종목이었죠. 최근에 단기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 요인 이 포인트죠. 자, 조정 요인은 있었지만 이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합병 효과는 올 1분기부터 극대화될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시가보다 하회하는 금액으로 자사주를 좀 취득했던 이 포인트인데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향후 올해 이 반기 실적 내지는 3분기까지 좀 실적적인 요인을 한번 지켜보는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네. 연결 인식이 올해 1분기부터 반영이 좀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그렇다면 저는 상반기 실적까지 좀 가져가는 포인트가 좋지 않겠는가. 네. 자, 저는 매수 구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이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 구간 18,200원입니다. 네. 1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이 맞고 신규 매수적 구간은 자 18,700원에서 2만 원, 18,700원에서 2만 원 구간까지는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을 좀 보여지는데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가능한 힌트가 나와 있던 이 운용사의 자사주 할인가액보다 네. 하회하는 구간에 좀 매수한다면 그래도 매수를 좀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실적적인 측면, 반기 실적, 그다음에 연결 인식되는 시점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 솔더블 외에 5G, 그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죠.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부각대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1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8,700원에서 2만 원 구간은 매수해도 좋은 구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10%,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전략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바로 BDI입니다. BDI는 1992년에 설립됐고요.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기기 설비, 설계 및 제작과 시공, 시운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요. 화력발전소 건설 및 성능 업그레이드, 개보수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자회사, 그리고 민간 회사의 설계, 구매, 건설입니다. 매출 포지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플랜트 매출이 98.8%고요. 기타 매출이 1.1%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바이오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3억 원, 영업손실 147억 원, 당기 순손실 1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80억 원 급감했고요.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BDI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BDI 살펴볼 공시는 뭔가요? 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BDI 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자산재평가 자율 공시가 있었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내용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회사 자산재평가 결과 자율 공시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워본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산재평가. 회사가 취득한 이 부동산, 토지 건물이 네. 현 시점에 감정을 다시 해보니까 오히려 땅값이 좀 오르면서 그의 차익만큼을
장부로 좀 반영하는 네. 그런 효과입니다. 재평가 목적물은요, 토지 및 건물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이 건물에 대해서 자산을 재평가한 건데, 자, 차익이 있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24억 원의 차익과 1억 5,200만 원의 차익이 있었다. 전체 26억 원에 해당되는 이 자산이 좀 증가된 겁니다. 네. 이 토지 건물의 어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가가 좀 더 상승하다 보니 이 부분을 자산으로 좀 반영하는 건데, 통상적인 어떤 자산 재평가는 이 연수가 좀 긴 회사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뭐 가령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 많게는 20년 전, 20년 전에 취득한 가액이 지금이랑 괴리가 상당수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클 자, 것 최소한 같아요. 좀 이 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평가 부분을 좀 유보했다가 평가 가치가 좀 클 때 자산 재평가 좀 하는데, BDI의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26억의 자산 재평가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이슈가 있었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공시를 보고 추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회계 처리의 예정 내용을 보면 네. 자산의 증가가는 26억이 있었고 5억 7천만 원의 부채가 좀 증가됐다. 그래서 잉여금 20억 3,700만 원이 좀 증가되겠다. 그래서 기말 결산 시 확정 반영하겠다. 자, 요 공식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요거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총수는 3,225만 주인데 15.8%에 해당되는 509만 주를 주식으로 좀 전환한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 청구 금액이 70억인데 전환가액 1,374원, 1,374원에 해당되는 이 행사가액을 앞둔 70억 원을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1월 24일. 자, 이 영업일 전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신주가 유통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권리공매도로 유통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공시만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15.8%의 지분이 시장이 좀 풀린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환가액이랑 사실 이 시가의 어떤 괴리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주가적인 어떤 차익 메리트가 없잖아요. 오늘 주가 좀 볼까요? 지금 1,410원, 1.8% 상승돼서 1,41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네. 전환가액이 1,374원이라는 것은 투자의 어떤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 그쵸. 목요일까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BDI 어떤 현재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어떤 급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 납입일을 1월 14일에서 1월 20일로 좀 연장을 했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발행 주식 수의 어떤 증감 효과만 연장을 했는데 납입일은 1월 20일로 좀 연장을 한 거다. 채무 상환 목적으로 101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납입 대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승만 현재 최대 주주가 100억 원을 단기 대여금을 아니죠. 이거는 거래 내역이니까 이걸 좀 헷갈리니까 좀 삭제하고요.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101억 원이라는 이 사재를 출원해서 이 채무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납입일이 1월 20일자로 좀 연장은 좀 됐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도 좀 있다. 뭐냐면 이 공시를 앞서서 1월 7일 공시를 한번 봐야 돼요. 네. 회사는 70억 원에 이 사채가 사채권자로부터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제3자한테 다시 매각을 했는데, 네. 자, 주식회사 BOK, 동양홀딩스 그리고 YJ, EO 투자조합들에게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1월 7일 날 좀 받았는데 잔금이 언제죠? 2월 7일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70억 원에 전환 사채를 1월 7일 날 매매 계약을 해서 네. 계약금을 50% 다 받았어요. 그럼 지금 70억이니까 전체 35억 원의 대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아직 35억은 덜 받은 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나왔죠? 바로 전환 청구권 행사.
좀 이상하잖아요. 잔금 처리가 되지 않는 전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을까? 그냥 자,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자, 같은데. 냄새가 네.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네. 지금 30억 잔금도 안 넘어갔는데 네. 전환 사채권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그래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믿거나 어떤 거래에 어떤 약정 사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산을 제3자한테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고, 네. 그런데 1월 14일 날 자산재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시의 어떤 순환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는 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급하게 외형 가치를 좀 늘려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인가? 이 회사는요, 네. 반기에 검토 의견이 거절됐죠. 그렇죠. 검토 의견이 네. 거절됐고 2020년도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는 법차선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50%를 초과한 겁니다. 즉 이번에도 법차선 손실이 50% 초과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게 되는 거고, 네. 반기에 의견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좀 숙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분기 보고서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지금 분기 보고서가 아니고 이걸 좀 볼게요. 지금 반기 보고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8월 17일 날 반기 보고서를 냈는데, 그렇다면 의견 거절이 왜 났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쭉 내용들은 뭐 원론적인 좀 내용입니다. 자, 의견 거절의 근거, 이게 뭐냐면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좀 나와 있는 거죠. 하나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회사의 반기 손실이 130억이 있다. 반기에 130억 손실이 있고요. 두 번째, 반기 말 유동자산을 추구하는 유동부채 210원. 그러니까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의 영업 현금 흐름 257억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금 흐름이 조금 이슈가 좀 있는 거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었고, 대규모 손실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인과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전기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의한 비적정, 그다음에 지연 요청이 발생으로 해서 투자 주의 환기 종목과 관리 종목 지정됐는데, 네. 지금 전환세채 71억 그리고 106억 원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 즉 갚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돼서 채권자가 돈으로 돌려줘라고 요구한 겁니다. 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청, 즉 풋옵션 행사가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존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를 해결해야 되죠? 네 가지 요건을 기말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면 유동부채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네. 부의 현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행사된 71억 원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이슈까지 좀 부과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1억부터 큰 건데 71억을 매각해서 일단 전환을 시켜놓고 네. 최대 주주가 101억 원을 유상증자에 납입을 해서 유동부채의 비율을 좀 상당히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라면 지금 사실 이 자금을 갖고 있던 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전환사채를 우선 전환해서 뭐 소위 팔아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유형상에서는 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공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감사 리스크도 있고 또 투자 주의까지 요구되는 상황인데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지금 이 네. 차트가 지금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봉상의 네. 최고점으로 보면은 지금은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겠습니까라고 좀 여쭤보시는 네. 분들 많은데 아주 위험한 예측 리스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회사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50% 초과가 올해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 내부 통제 이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회사가 아무리 이 재무구조 개선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먼저 주고 네. 팔아서 주세요라고 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마저도 납입이 돼봐야 되는 이슈인데 일단은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점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규모 손실과 유동부채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이게 회계감사가 좀 본격화되기 직전 한 2월 중순에서 2월 말. 자, 이 기간까지 회사는 충분히 재무구조만큼은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은 되지만 네. 아직은 상존한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자,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도 사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애매한데 자, 이미 반기의 의견 거절 리스크가 나와 있어요. 네. 네 가지 요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 의견은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나와 있기 때문에 2월 중순 우리가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간 전에 사전 네. 재무제표 즉 감사를 받기 이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는데 2월 중순에 이런 타이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우려가 되는 어떤 그런 공시로 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 효과에선 지금보다 더 낙폭이 좀 더 떨어질 수 클 것입니다. 있겠네요. 네.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맞다 싶고요. 지금 2.5%대 상승 좀 나오고 있지만 전환 가격 대비 70억 원의 전환 청구에 단기 부양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은 잔금을 갚아야 되는 점, 두 번째 사업 모멘텀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이 리스크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대규모 손실 그리고 유동성 부채 이슈 등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DI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코이즈입니다. 코이즈는 2006년에 설립돼서요. 201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LCD의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소재 광합 필름의 코팅, 그리고 도광판 및 보호 필름 제조 및 판매입니다. 백라이트 유닛은요. 자체 발광이 아닌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달하는 부품으로 광균일도를 높여주는 부품입니다. 코이즈 주요 고객사로는 LG전자, LGD, 미래나노텍 등이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광학 코팅 94%, 조명 3%, 그리고 상품 3%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27억 원, 영업손실 72억 원, 단기 순손실 1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0억 원 감소했고요.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 규모는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이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코이즈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 계획을 밝혔는데 네. 바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 공시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좀 이런 공시를 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일단 회사의 어떤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내용을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공시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뭐냐면 투자자 보호 차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실을 회사가 앞으로 진행될 어떤 계획들을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시공시는 오늘 결정을 했을 때 하는 공시와는 좀 차이가 되는 게 이게 일종의 예고 표현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공시의 제목입니다. 유상증자 계획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운영자금의 조달 그리고 시설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 즉 운영자금과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알려주는 겁니다. 유상증자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요. 주주, 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요. 이 실권, 청약 물량이 미청약된 물량을 일반 대중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주의 일반 공모가 있었고 자금 조달 규모는 100억 원 내외다. 자금 조달의 기간은 올 상반기 이내다라고 좀 예정사항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정보 제공자는 회사고요. 네.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기관, 언론사 등의 지금 이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전에 사전 공시 건으로 확정된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공시는 확정하면 하겠다. 자, 그런데 이 공시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이게 참 이 회사의 용기라고 좀 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 단기간 주가에 악재로 좀 악영향을 주는데. 네. 이 악재로 좀 반영이 좀 네. 되죠. 왜냐하면 자, 사모증자는 왜 호재고 왜 공모증자는 왜 악재입니까? 좀 많이 물어봐요. 같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왜 사모는 호재고 네. 왜 공모는 악재냐?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령 A법인이 100억을 공모 방식으로 좀 조달을 했을 때 공모라는 거는 돈이 당장에 좀 들어오지만 이게 돈이 사용되고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차근차근 좀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런데 시중의 주식은 먼저 풀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의 주가의 어떤 환금성을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되고, 반대로 사모는 1년 후에 주가는 유통될 수 있지만 네. 먼저 받은 자금으로 먼저 사업을 선순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1년 후에 기대 가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먼저 풀리느냐, 1년 후에 풀리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상 유통되는 어떤 관점은 같아요. 그런데 왜 일반 공모만 유독 이런 그 단기의 어떤 급락 요인이 좀 있는가? 이게 아마 시장의 단기의 환금성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는 그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네. 어떤 매기 유입 현상 관점에서는 보유형 관점에서 좀 피해야 되는 비가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 회사가 이런 어떤 포부를 좀 밝힌 것은 현재 어떤 컨디션보다는 오히려 주주의 어떤 소통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이 공시가 좀 긍정적인 공시는 맞다. 주가의 긍정적인 어떤 표현은 아닙니다. 네. 회사가 주주들을 좀 이 대상으로 하는 이 소통 방식에는 좀 아주 좀 잘한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계획이 있다는 공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3개년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또 지난해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잖아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 네. 코이즈 2020년도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네. 좀 기록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작년 기준이요. 작년에 기말 기준에서 영업 손실이 확정된다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영업 손실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 지정, 5년 연속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올해 코이즈의 경우에는 지금 이 3분기 실적까지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한 번 더 3분기 보고 좀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좀 보는데 자, 개별 실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작년 3분기 기준에서는 지금 1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좀 변화가 좀 되고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오히려 지난해 9억 500만 원 그리고 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3분기에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에 영업 손실이 영업 이익으로 좀 전환되지 않는다면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좀 있는 거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의 어떤 계획까지 좀 발표를 했다는 것은 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좀 뭔가 새롭게 좀 변모하는 어떤 그림을 2022년도 즉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의 포부가 보여지는 그런 공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코이즈가 이재명 테마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에 편입된 만큼 주가의 등락 반복이 요즘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 4, 4분기까지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유력한 이런 종목이었고 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단순하게 어떤 사업 모멘텀만 봤을 때는 사업이 적자, 4년 연속 만성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되는
단기 주가가 좀 좋아질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거죠. 네. 차트를 잠깐만 좀 보더라도 자, 지금 시총 한 300억대에 머물러 있던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전저점에 대비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한 거예요. 지금 기준점으로 보면은 1,800원짜리가 지금 12,450원. 거의 뭐 한 8배에서 9배 정도 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자, 이 요인이 사업의 모멘텀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이 중앙대학교 이 동문이라는 사실. 자, 이거 하나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사업의 어떤 관련성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정치 테마주를 편들면서 단기에 좀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이 요인이 향후의 어떤 주가 전망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상반기에 결정한다는 것은 네. 자, 유상증자의 어떤 확정과 더불어 주가는 단기에 좀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 4분기에 영업 손실까지 확정이 좀 된다면 올 2월에 관리 종목 지정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 우려감이 반영이 된다면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할 수 있는 요인인데 3월 대선 전까지 주가가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단순한 회사의 어떤 모멘텀과는 상관이 없는 정치 테마주의 묻지마 상승의 어떤 매기 현상일 뿐이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 종목 리스크도 있고 또 최근 주가 변동이 심했던 만큼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의 어떤 일봉상의 어떤 상황들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네. 지금 사실 말이 안 되게 좀 급등을 하는 요인인데 네. 최근에 어떤 저점의 어떤 영역들을 보면 자, 11월 달에 한 1,600원, 1,800원대에 머물러 1,700원대 형성되어 있던 이 주가가 단숨에 정치 테마주를 편입이 되면서 12,450원. 그리고 주가가 또 단기 또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지금 5,000원대를 강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지지 구간 안에서 단기 지지대는 6,100원으로 좀 보여지는데 6,100원 상향에서 지금 주가는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리면 6,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6,100원이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 절대 금지다. 왜냐하면 자, 지금 4개년 연속 영업 손실도 리스크 점검 해줬습니다. 네. 자, 2월 중순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공시 문안에 뜨게 되면 오히려 단기 약재 요소 있죠. 그다음에 상반기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까지 계획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캐치하지 못하고 이게 단기에 또 먹을 게 있나? 매수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좀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고요. 네. 지지선 부분에선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일 뿐이에요. 지금 6,100원은 지금 단기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는데 6,100원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자, 이 구간이죠. 3,500원, 3,300원 구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6,100원을 반드시 좀 준수하는 자,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자,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 매수적 관점은 금지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이즈의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공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공시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